자, 오늘 시간에는 전기장 2를 직접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이걸 이용할 거야. 이거는 쿨럼 법칙이죠. 쿨럼 법칙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쿨럼 법칙이 딱 하나예요. 전기장 2의 크기는 비례상수 놔두고 그리고 거리 제곱분의 전화량의 크기와 비례한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걸 할 거냐면 1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점전화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점전화라는 건 정말 크기가 없는 아주 조그만 크기의 점전화 Q가 있을 때 거리 R 떨어진 지점 거리 R 떨어진 지점에서 여기서의 전기장 이거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얘가 이 방향으로 일단 전기장을 만들고요. 플러스 Q일 때 나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드니까 그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 크기는 비례상수 그리고 거리 제곱분의 Q 이거의 크기만큼 그리고 방향은 이쪽 방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R 방향이라는 소리예요. 이 크기는 어떻게 이거의 이제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R 크기분의 R 벡터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R 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점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크기를 보면은 크기가 R 제곱의 반비례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도 예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플러스가 Q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원을 9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가운데 있다고 하면 전기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전기장을 만들겠죠. 사방 팔방 이렇게 전기장을 만들겠지. 그러면 전기장이 현재 이 상황에서 전기력선 이게 이제 전기력선일 건데 전기력선 건데 이 사이 간격을 보면 이 정도 간격이죠. 근데 만약에 더 넓은 더 큰 구에서 살펴보면은 전기력선 간격이 더 넓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력선 사이 간격이 커졌다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 전기장 세기가 약해졌구나 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실제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연습 삼아서 점전화 두 개에 대해서 해볼게요. 점전화 두 개. 다시 말하면 여기에 플러스 Q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도 플러스 Q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딜 구하냐면 여기서의 전기장의 세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겠죠. 일단 이렇게 거리가 여기서부터 거리는 R1이겠지. 얘는 이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 거고요. 이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장을 만들 거니까 이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ER2 이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 겁니다. 근데 거리가 이쪽이 더 멀기 때문에 얘가 더 약하고 이쪽이 좀 더 강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여러 방향 말고 특정한 방향을 한번 해볼게요. 특정한 방향 어디 할 거냐면 이거의 정 가운데 해서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것도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뭐 많이 복잡하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기장 만들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장을 만들겠죠. 그러면 최종적인 전기장 세기는 여길 거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결국 얘의 이제 이쪽 방향 x 방향으로 한다면 얘 크기의 이 전기장에 이게 전기장 2 여기도 전기장 2 있자면 그 중에서 X방향만 생각해 줘서 둘이 딱 더하면 되겠지. 이거의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XY 성분 중에서 X방향만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해보면 여기 사이 거리를 여기를 Z0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 자리를 거리 D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R 거리를 R라고 한다면 R은
Z0의 제곱 더하기 D제곱의 루트 씌운 거, 이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전기장 E는 어떻게 될 거냐면 비례상수 K 있고요. 그리고 Z0의 제곱 플러스 D제곱분의 Q, 이거 하나가 만드는 것만 생각해 볼게요. 위에 거 하나 만든 게 이거고요. 근데 이것 중에서 X방향만 생각해야 되니까 결국 Z0의 제곱 플러스 D제곱분의, 지금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만약에 세타라고 놓는다면 여기가 세타죠. 뭐 여기도 세타일 거고, 그럼 그 중에 X방향 성분이니까 코사인 세타 값가 거리 R분의 이것분의 D가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하나가 만드는 거고 두 개 다 똑같은 방향이 똑같은 크기니까 곱하기 2 하면은 전체 세기가 되겠지. 이제 이거 이렇게 놔둬도 되고, 이걸 뭐 깔끔하게 분모를 같이 정리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전기장, 최종 전기장의 세기가 요게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 뭐 여러분들 정도 수준이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뭐 할 거냐면 직선에 대해서 할 거예요. 직선에 대해서.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있는데 여기서의 전기장을 물어볼게요. 여기서의 전기장 세기가 얼마일까? 이게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 직선을 아주 잘게 쪼개요. 매우 잘게 쪼갭니다. 매우 잘게 쪼개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얘가 만드는 거는 이쪽 방향, 뭐 얘가 만드는 거 이쪽 방향, 그리고 얘가 만드는 거 이쪽 방향.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복잡한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가정을 할게요. 무슨 가정을 할 거냐면 일단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말고 정확히 한 가운데 지점을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가 가운데라고 치고 여기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전기장 세기는 얼마일까를 생각해 보면 맨 위에 놈이 이쪽으로 전기장 만들 거고요. 맨 아래 놈이 이쪽으로 전기장 만들겠죠. 상쇄돼서 X방향만 살아남을 거고, 또 맨 위에서 바로 아래 거가 만드는 거 뭐 이쪽, 다른 색깔로 할까요? 얘가 만드는 거 이쪽, 그리고 그 맨 아래에서 바로 위에 거 만드는 게 이쪽. 어차피 얘도 각도가 똑같을 거니까 얘도 X방향. 결국에 얘네들이 만든 거, 아래 거 만든 거가 서로 Y방향은 상쇄되고 X방향만 살아남는다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에 X방향 성분만 살아남는다. 전기장은 이것만 구하면 되겠지. 각각의 성분 중에. 그래서 이걸 좀 확장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할 건 뭐냐면 이게 아니라 이런 식의 그림입니다. 일단 그림은 똑같이 직선인데 이게 무한직선이에요. 그래서 무한직선일 때를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의 전기장을 물어오면 이걸 기준으로 위에 거 아래 거 서로 위아래 전기장 상쇄시키고 여기만 만들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전기장을.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지만 이건 무한이에요. 위로도 무한, 아래도 무한.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잡다 하더라도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서로 상쇄될 거니까 결국 여기서도 전기장은 이 방향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 방향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이게 만약 플러스 Q로 대전돼 있다고 한다면, 자 그럼 일단 예상부터 할게요. 예상 추론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간격이 똑같으니까 이 사이 간격이 똑같으니까 전기력선 간격이 똑같네. 근데 T로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한 거 아닌가라고 예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3차원을 다룰 거거든. 3차원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한직선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볼게요. 원기둥을. 그래서 이게 지금 무한 직선이 지금 대전된 거예요. 플러스 Q로.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전기장이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 방향도 생기겠지만 이 방향도 생길 거고요. 지금 이렇게 생기겠죠.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서 쳐다보면 이런 모양일 거야. 가운데 심이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가운데 심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큰 사이즈의 생각을 해보면, 다시 말하면 좀 더 큰 사이즈의 생각을 해보면, 더 큰 사이즈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전기력성 간격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간격인데 이 간격이 점점 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도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기력성 간격이 지금 이 도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기력성 선 간격이 커지는구나. 결국 커지니까 전기장 크기도 작아진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해놓고 한번 직접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큰 도선이 있고 특정한 지점, 이제 이 지점 우리는 x0라고 할까요? 우리 보통 이쪽 그걸 x라고 하니까. 그래서 x 지점에 있고 여기서의 거리를 한번 물어볼 건데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거를 요만큼 쪼갤게, 미세하게 쪼갤게. 이만큼은. 이 쪼개는 걸 우리 보통 매우 작게 쪼개는 거 우리는 보통 미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dy로 줄일게요. 굉장히 많이 작게 자른 거지. 대신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여기 길이에 전체적으로 대전된 전하를 q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전체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l분의 q. 우리 이걸 뭐라 할 거냐면 전하 밀도를 할 거예요. 이게 너무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좀 판소에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네. 이걸 이제 dy라고 부를 거고요. 이걸 전하 밀도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해당하는 곳의 전하량이 얼마냐면 전하 밀도 곱하기 dy, 이게 이제 여기서의 전하량 dq가 될 거예요. 지금 이거는 람다라고 썼는데 이건 보통 선전하 밀도. 그러니까 L분의 Q가 되고요. 이거는 선전하 밀도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라는 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체 길이 중에 전체 길이를 전체 전하량으로 나눈 거 우리는 전하 밀도라고 부르고, 밀도. 왜냐면 이거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거 부피를 안 갖고 있어서 길이분의 Q 한 거 우리는 전하 밀도라고 부를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전체 Q가 이렇게 대전돼 있는데 그 중에 매우 작은 길이 dy에 해당하는 전하량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만든 전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일 거고, 그 세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얘가 만든 전기장을 D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엄청 많은 애들이 다 전기장을 만들 건데 그 중에 하나니까 매우 작은 전기장. 그러니까 얘가 만든 전기장이죠. 위에 있는 DQ가 만드는. 이건 어떻게 될 거냐면 K, 쿨링 법칙 그대로 따라 쓸 거예요. K 쓰고 R. 그럼 이게 X0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는 Y라고 볼게요. Y. 자, 그러면 Y 제곱 더하기 X0의 제곱 분의 그리고 DQ 될 건데, DQ 중에서 우리는 X방향 성분만 생각하면 되죠. 왜냐면 서로 상쇄될 거니까. 그러면 루트 Y제곱 플러스 X0의 제곱분의 세타 이렇게 생각하면 X0겠네요. 이렇게 되겠네. 자, 그리고 아니라 이거 좀 글씨 이상하니까 고칠게요. 결국에 우리는 이거를 계산해 주면 돼요. 이게 조그만 전기장,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만드는 전기장인데 우리는 모든 전기장, 그러니까 모든 직선이 만드는 거를 다 더해줘야 되니까 결국에 우리는 E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걸 이렇게 적분해 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K 있고요, X0 있고 Y 제곱 플러스 X0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 되죠. 그
그리고 우리 DQ가 아까 뭐였냐면 요거니까 요거 대신 씁니다. 람다 dy. 그럼 이제 이거는 y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면 돼요. 자, 하면 일단 필요 없는 상수값들 이제 밖으로 뺄게요. k x0 그리고 람다 빼고요. 그럼 남은 게 뭐가 되냐면 y제곱 플러스 x0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 dy. 아까 우리가 이거 무한직선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이거는 보니까 치환적분해야 될 것 같아. y를 x0 탄젠트 세타로 두면 dy는 x0 시칸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바뀌지. 자, 그러면 k x0 람다 놔두고요. y 대신에 이걸 넣기로 했으니까 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x0의 제곱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거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dy 대신에 요거 x0 시칸트 제곱 세타 d 세타. 자, 이거를 이제 계산해 줘 봅시다. 계산해 주면 전에 앞에 거 배우 써야 되네요. 쓰고 이거 적분상수 이거 고쳐줘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거든. 근데 y가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움직인다는 건 이 각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y가 무한대까지 가면 2분의 파이 나오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적분상수 값이 얼마냐면 적분상수의 적분 구간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바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리고 안에 거 계산해 주면 제곱이니까 제곱 지금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이 그리고 시칸트 제곱 세타니까 제곱 없어지고 그러면 x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시칸트 3승 마이너스 그리고 x0 시칸트 이렇게 되네요. 복잡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마이너스 1로 바뀌네.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 x0분의 k 람다 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리고 이거 정리하면 시컨트 분의 1인데 시컨트가 코사인 분의 1이니까 그리고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바뀌네요. 그러면 x0분의 k 람다 사인 세타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그러면은 x0분의 2k 람다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결과만 보면 어떤 꼴이냐면 혹시 실수가 있었나? 혹시 있었으면 하세요. 있었으면 나중에 댓글 좀 남겨주세요. 지금 이게 따로 검토할 시간이 없어갖고 할게요. 결국에 지금 보면 전기장이 뭐랑 관련이냐면 x0분의 1이에요. x0가 뭐였냐면 요거였거든. 그러니까 도선으로부터 거리, 수직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지더라.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상할 때도 그랬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간격이 넓어지니까 전기력선 간격이 점점 전기장이 작아질 거다. 근데 아까 점전화 같은 경우에는 r 제곱분의 1 꼴이었는데 직선 도선일 때는 r분의 1 꼴로 바뀐 거죠. x0분의 1이니까 이거는 거리 제곱이 아니고요. 거리의 반비례다.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이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가 흐를 때 전류 I가 흐를 때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이 주변을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그래서 법칙이니까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는 거 맞죠? 이렇게 생길 때 자기장 세기 P가 뭐에 비례했냐면 R분의 1에 비례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도선이 무한 도선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게 R분의 1 꼴이랑 이게 R분의 1 꼴이랑 되게 비슷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 직선일 때는 거리 제곱이 아니라 거리에 반비례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고 네 번째 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거 4번은 뭐 할 거냐면 도선인데 이번에는 원형 도선이에요.
원형도선. 다시 말하면 요렇게 생긴 여기에 점전화 여기에 이제 대전된 Q가 대전돼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의 가운데 센터 반지름 R이라고 하고요. 여기서의 전기장. 누가 봐도 가운데니까 전기장이 서로 상쇄돼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만드는 거 여기, 얘가 만드는 거 여기, 또 뭐 이쪽 서로 다 상쇄될 거니까 어디든 결국에 얘는 이 방향만 생각이 좀 되겠구나, Z 방향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Y 방향이라도 되고요. 이제 이걸 한번 구해 볼 건데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걸 한번 위에서 바라보면 모양 이런 모양일 거예요. 동그란 원이겠지. 그러면 이것도 잘게 쪼갠다고 하면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잘게 쪼갠다고 하면 요걸 쪼갰는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걸 세타라고 한다면 반지름이 R이라고 있고, 그럼 이게 길이가 R 세타죠. 근데 잘게 쪼개면은 결국 세타를 잘게 자르는 거니까 결국 잘게 쪼개면 이거 DL의 크기는 R D 세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선전화 밀도 람다를 정의했기 때문에 결국 아주 작은 미소 여기 있는 조그만 전하량 이 DQ는 어떻게 될 거냐면 DQ는 람다의 R D 세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DL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한번 구해보면 전기장을 일단 여기서 만든 전기장 한번 해볼게요. 얘가 만든 전기장 이쪽으로 만들겠지. 그 전기장 한번 직접 구해보면 DE 조그만 얘가 만든 전기장이에요. 요거는 이 거리 K 있고 이 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R제곱 플러스 우리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Z0, Z축이라고 할까요? Z0의 제곱분의 DQ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는 Z 방향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R제곱 플러스 Z0 제곱 루트분의 위의 방향이니까 Z 한다면은 Z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는 이거를 할 수 있고 결국 전체 전기장을 구하려면 이거를 이제 적분하면 되겠지. E는 이거일 거니까 결국 K Z0 R제곱 플러스 Z0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DQ인데 DQ 대신 이걸 씁시다. 어떤 걸 쓸 거냐면 람다 R D 세타 이걸 하면 됩니다.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뭐 한 바퀴 돌려야 되니까 0부터 2파이까지를 할게요. 근데 잘 보면 이건 되게 재밌는 게 Z0 상수예요. 그러니까 세타가 변함에 따라 Z는 안 바뀌잖아요. R도 안 바뀝니다. 다 안 바뀌어요. 결국 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K Z0 R 람다 그리고 R 제곱분의 Z0의 제곱에 분의 1 다 빠져나오고 결국에 0, 2파이 D 세타만 남으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상수 2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뭐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끝낼게요. 자, 이게 다 사실 뭐를 위한 과정이냐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뭐 했냐면 많이 했다 벌써.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전기장 계산한다고 해서 일단 점전할 때 R 제곱의 반비라는 거 확인했고요. 두 번째 점전화가 2개일 때 그래서 이거 이제 벡터적으로 더한다 라는 거 확인했고요. 세 번째 직선, 그것도 특히 무한 직선일 때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무한 직선일 때 계산을 쭉 해보니 거리의 반비례 하더라 라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이제 3번 이거 3번 한 이유는 이게 콜롬 법칙이 이게 연속적인 전화가 있을 때 직선이나 뭐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적분이라는 걸 이용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한 거예요. 4번 원형도선일 때 그때도 했더니 이런 값이 나왔더라. 직접 계산 끝까지 해볼까요? 계산하면은 K 람다
Z0 R R 제곱 플러스 Z0의 제곱에 분의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 전기장이구나, 이제 이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은 뭐를 위한 준비 단계였냐면 마지막 5번입니다. 면이에요. 면. 이제 1차원적인 거 했다면 이제 2차원적인 거 해야죠. 면에 대해서 할 거예요. 사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기도 한데, 축전기에서의 전기장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실 축전기라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 금속판 2개. 금속판 2개가 이렇게 있어서 플러스 Q 대전되어 있고 마이너스 Q 대전되어 있으면 이렇게 전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배우죠. 근데 이 전기장이 내부에서 일정하다고 배우거든요. 이 외국 이렇게 바깥쪽으로, 원래 바깥쪽은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생기는데 보통 이런 건 보통 무시하고요. 내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정말로 한번 계산을 통해서 해보는 것도, 혹시라도 그걸 또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을까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크기가 이 정도 사이즈면 되나?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 일단 예상부터 할게요. 이것도 예상.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면, 면이라고 했어요. 이게 면인데 이쪽 방향으로도 무한대예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도 무한대예요. 이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서의 전기장을 물어보면 일단 이쪽 방향 성분은 다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가 만드는 거 x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상쇄돼서 없어질 거고, 결국 이것만 남습니다. 근데 여기랑 여기도 서로 상쇄돼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우리가 보통 3차원에서는 여기를 x방향 하죠. 그리고 여기를 y방향 하고, 여기를 이제 z방향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z방향이라고 했을 때, 맞지? 이렇게 했을 때 x방향 y방향이 다 없어져요. z방향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상쇄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무한대라고 한다면 결국 z방향만 남거든. 그러면 얘가 전기장이 반드시 올라가야 돼. 이렇게 반드시 어디로 휘지도 않고 반드시. 그럼 이제 여기서도 반드시 올라왔겠죠. 여기서도. 자, 그러면 뭘 예상할 수 있냐면, 여기서의 간격, 전기력선 사이 간격, 여기서의 전기력선 사이 간격 다 일정해요.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금속 여기 면으로부터의 거리랑 상관없이 얘가 가깝든 얘가 이렇게 멀리 있든 여기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려면 결국 전기력선 사이 간격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전기력선 간격이 일정합니다. 일정. 이걸 뭘 의미하냐면 결국 전기장 세기가 일정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계산을 통해서. 자, 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어떤 팁이 있냐면 계산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런 사각판을 쓰지 않고 원판을 쓸 거예요. 만약에 원판이 대칭성이 있어서 대칭성 때문에 계산이 쉽습니다. 계산이 용이에요. 혹시 앞에서 이렇게 원형 고리까지, 이것도 원형으로 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만 보고 직접 해봐야겠다는 사람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원판에 대해서 해볼게요. 원판은 사실 뭐냐면 원형 고리, 어떻게 보면 도넛, 스위치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원형 고리를 앞에서 했잖아.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어떻게 갖다 쓸 거냐면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원형 고리를 위에서 보면, 그러니까 원판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원판이 있다고 했을 때 원판을 한번 살펴보면 가운데 중심이 있고요. 이렇게. 근데
사실 되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이 모이면 선 되고요. 선이 모이면 면 된다고 하죠. 이거 사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점의 정의가 뭐냐면 그 차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x, y, z가 없거든. 그러니까 점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점이에요. 절대 선이 될 수 없어. 선은 언제가 선이 되냐면 작은 선이 모아서 큰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모여서 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선은 두 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게 아니라 작은 면이 모여서 큰 면이 됩니다.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실제로 너희가 적분 배울 때 x, y 이렇게 적분 배울 때 뭐 어떤 이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fx가 있을 때 이거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fx를 각각의 fx를 다 더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걸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x의 dx 그러니까 매우 작은 직사각형을 다 더하는 거죠. 이건 이제 구분구조법이라 배울 텐데 그러니까 결국에 작은 면적들을 계속 더해준 게 큰 면적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냐면 사실은 아까 원형고리의 집합이었는데 이건 사실 약간 잘못된 표현이고요. 도넛이 맞아요. 두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도 두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것도 집합이에요. 단 이 두께는 작게 쪼갤 거예요. 얼마나 쪼갤 거냐면 보통 이 방향 성분을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DR로 쪼갤 거야. DR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합시다. 조그만 거. 이만큼 쪼개서 생각할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DQ라고 할 거예요. 이 DQ를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이게 사각형이잖아? 그러면은 DR에다가 이 길이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작게 잘라서 생각해보면 요거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DR이고요.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여기를 D세타라고 하면 얘가 R D세타가 되겠죠. 결국 이 면적은 뭐가 되냐면 R D세타 곱하기 DR이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되면 다음 거 넘어갈게요. 이게 됐으면 이제 거의 끝납니다. 이게 면적이기 때문에 이 면적에 해당하는 전체 전하량이 Q라고 하면 밀도는 이거는 이제 면적 밀도가 되겠죠. 이거는 전체 면적분의 Q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시그마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아까 선밀도는 람다 썼거든. 이거는 이걸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조그만 여기에 해당하는 전하량이 얼만큼 있을 거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전하량 DQ는 밀도 전하 밀도 곱하기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 R D 세타 DR 이게 DQ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시작해 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원판이 이렇게 있고요. 원판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로부터 여기 높이 Z0라는 지점에 여기에 전기장을 구해 볼게요. 근데 얘네들이 아까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냐면 작게 이렇게 도넛을 만들어서 약간의 두께가 있는 두께가 DR인 두께가 있는 걸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DQ가 얼마였냐면 아까 시그마 R D 세타 DR이라고 했고요. 그럼 얘가 만든 전기장이 이쪽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거 전기장을 직접 구해봅시다.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쿨롱 법칙 그냥 똑같이 쓰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DE가 되겠지. 왜냐면 DQ가 만드는 전기장 DE는 K 그리고 거리 여기까지를 R이라고 한다면 R 제곱 더하기 Z 제로의 제곱분의 DQ가 될 거고 대신에 방향이 얘도 무조건 윗방향일 거니까 그 중에 윗방향만 네 Z 제로 이렇게 될 겁니다.
방향은 절대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직접 풀어주면 돼요. 근데 이제 dq 대신에 뭐 넣어줄 거냐면 이거 넣어줘야지. 그럼 계산해주면 k r 제곱 더하기 z 제로의 제곱에 분의 z 제로 그리고 시그마 r d 세타 dr. 여기서 조금 당황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d가 두 개 나와요.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면적이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점점, 그러니까 이 원형골이 만들어주고 이 도너츠에 대해서 한번 전기장을 직접 구했다면 이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이 도넛을 점점 늘려야 돼요. 도넛을 늘리면서 계속 더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 이 보라색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보라색에 대해서 했다면 그 다음에 점점 도넛의 크기를 키울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할 거냐면 근데 이게 좀 어색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되거든요. 적분이 두 개 나와요. 그래서 이거 식 그대로 쓰고 K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R은 0부터 무한대까지. 이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때 안 배워요, 사실. 이게 중적분을. 그래서 어떻게 하지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도너츠 하다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원형고리. 이거랑 지금 식이 똑같아요. 위에 거랑. 이거랑 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식 보면은 요거랑 똑같죠, 완전히. 요거랑 밑에 거 요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쓸 건데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나왔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도넛 하나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갖다 써도 돼요. 이걸 바로 해도 되고, 이걸 바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얘네들 안에 있는 값이 세타가 바뀐다고 해서 여기 안에 있는 거 Z0, R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냥 바로 바뀌어져요. K R 제곱 플러스 Z0의 제곱에 상수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세타에 대해서는 세타가 한 바퀴 돌았으니까 2파이 되고요. 그리고 DR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적분하면 돼요. 근데 이게 복잡하면 어디서 따오면 되냐면 사실 여기서 따와도 돼요. 사실 그래서 이걸 한 건데, 이게 만약에 너비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원래 dq 대신에 뭐 썼냐면 람다 dA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 dq가 우리는 이게 원판에서는 시그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dl의 dr이잖아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여기서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거 면적 어떻게 구했냐면 이게 이제 dl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여기 돌아오면 결국 뭘 의미하냐면 람다가 시그마 dr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dr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근데 그 식이 해보시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적분 그냥 이거 단순한 적분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적분이죠. 계산해주면 일단 여기서는 R에 대해 적분하는 거니까 얘는 나가면 안 되지. 나머지 거 나가도 됩니다. 그냥 K Z0 시그마까지 나가고 무한대 0. 2파이도 나가야겠네요. 2파이. 잠깐만. R 있지? R 있고 R 제곱 더하기 Z0의 제곱에 마이너스 3, 2 DR입니다. 이거 치환적분 하면
R 바로 사라지면서 쉽게 되거든요. 치환을 이거를 t 제곱으로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은 이런 적분을 하도 많이 해서 사실 이런 거는 바로 됩니다. 잘난 척이 아니라 많이 하니까 되는 거예요. R 제곱 플러스 Z 제로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될 거고 마이너스 1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미분하면 이거 될 거거든. 왜냐하면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바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앞에 튀어나왔을 건데 우리가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튀어나오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바뀐 다음에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해줘야 되잖아. 그럼 2R 튀어나오죠. 그럼 2R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없어질 거니까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얘랑 똑같아요. 미분하면 미분꼴이야. 그래서 결국 이게 적분한 게 요게 된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주면 2파이 k z0 시그마 무한대 뭐냐면 이게 지금 루트 꼴이잖아. 한 번만 더 써줄까요? 졸리다. 이 꼴이잖아요. 그러면 무한대 넣으면 0 될 거고 0 넣으면 z분의 1이지. 근데 이거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결국 2파이 k z0 시그마 z분의 1 없어지고, 결국 뭐가 남냐면 이건 좀 진하게 써볼까? 우리가 오늘 하고 싶었던 진짜 마지막이니까 2 파이 k 시그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z0와 무관하다. 우리가 z0가 뭐였냐면 원판으로부터 거리였거든. 근데 이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랑만 상관이 있냐면 요거랑만 상관이 있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게 뭐랑 상관이 있었냐면 이게 면전하 밀도였죠. 다시 말하면 전하량만 관계 있는 거예요. 전하량만. 그래서 축전기 있을 때 축전기에서 문제가 이런 문제 나와요. 거리 이렇게 있을 때 이 거리 d 움직이면 d 변화 주면 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만약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 다시 말해 건전지가 연결이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여기 Q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걸 연결해 버리면 이게 바뀝니다. 이걸 움직일 때마다. 근데 이걸 끊어버리면 얘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안 바뀌기 때문에, 근데 E는 뭐랑만 관련 있냐면 시그마, 즉 이거랑만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바뀌면 전기장 안 변해요. 그래서 이거는 뭘 보면 되냐면 팽반 축전기에서는 Q의 크기만 따지면 전기장의 크기는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좀 어려운 거 했는데 요거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뭘로도 한번 해줄 거냐면 복잡한 적분을 했잖아. K가 실제로 나중에는 얼마라고 알게 되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이라는 값이에요. 입실론이 유전율인데,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얼마냐면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가마라는 값, 이렇게도 알 수 있고요. 지금 오늘 했던 거 1번부터 5번까지 점전화부터 시작해서 점전화 2개, 직선, 그리고 원형, 면, 그리고 선, 면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장 E 구하는 거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게 한 가지라면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가우스 법칙이고요. 이걸 이용하면 쿨롱의 법칙 이거 증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직선이나 아니면 이런 면 같은 좀 대칭성이 있는 거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우스 법칙을 한번 알려주는 그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